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와 117번째 시간. 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옆에는 김태형 해설 인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일주일 지났네요, 벌써. 조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늘지고 좋네요. 지금 모자 때문에 그늘이 아주 지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컨페더레이션스컵도 이번 주말 러시아와 뉴질랜드를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컨페더레이션스컵에 개막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또 이야기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중요한 또 발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알려드리고 소식만 알려드리고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또 그 이야기 또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정이 안 좋다고 제가. 네, 네, 제가 네.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일단은, 세 가지구나. 세 가지. 일단은, 유럽 축구 중계 시즌이 끝나서 네. 좀 쉴 줄 알았는데, 시즌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아서. 그리고, 몸이 좀 아픕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적폐청산의 날이다. 기분이 우려나다. 걱정이 하시는데. 태산인데 앞으로. 맞습니다. 네, 걱정이 태산인 상태인데 슈틸리케가 적폐급이었어요? 그 사람 그냥 우리 예전에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고용된 그냥 우리의 대한축구협회에 고용된 별로 능력 없는 독일 아저씨 아니야? 독일 아저씨. 축구 잘하는 독일 아저씨. 축구 옛날에 잘했던. 이미 잘했다 독일 아. 아저씨였죠. 자, 그러면 사실 그냥 지금 빨리 앞에 거를 그냥 훑고 지나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2018 컨페더레이션스컵 이제 어떻게 보면 월드컵의 미니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컨페더레이션스컵이 또 이번 주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간단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페더레이션스컵 6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7월 2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좀 카잔, 소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고요. 역사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서 킹파드컵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7년부터 이제 제1회 컨페더레이션스컵이 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치기 전에 그 팀에서 미니로 이제 한번 경기를 한번 운영해보는 또 연습의 시간들이기도 하죠. 자, 대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과 95년, 97년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는데 92년 같은 경우에는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우승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과 아르헨티나, 북중미와 남미의 우승팀들이 각각 참가를 했었고요. 95년에는 나이지리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덴마크, 멕시코, 아르헨티나. 역시 이때도 우승팀들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됐었고요. 97년도에는 남아공,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체코,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이때는 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참가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99년에는 멕시코에서 치러졌고요. 이때부터 이제 제2회 컨페더레이션컵입니다. 그래서 튀니지, 호주, 일본, 독일, 그리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독일이었고요. 2001년 이제 월드컵 전에 치러진 컨페더레이션컵에는 카메룬과 호주, 한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이 참가했고요. 2003년에는 또 이때는 또 프랑스에서 했을까요? 카메룬, 일본, 프랑스, 호키 뭐 이런 식으로 참가를 해서 현재 또 이제 2005년, 2009년, 2013년까지 이제 총 치러졌고 지난해 우승팀은 브라질이었고요. 골든볼은 네이마르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부터 이제 월드컵 개최국이 1년 전에 네, 어떻게 보면 프레 대회로 그렇습니다. 예. 저 전화 한 통화만 받고 바로 갈게요. 네. 예, 저 축구 선수라서 중요한 전화입니다. 네. 방송에 나와도 되는 전화인가요? 이거 뭐 상관없어요. 근데 네. 석화야 안녕. 저 부산 아이파크의 정석화 그렇습니다. 선수인데 나 지금 방송 중인데 하나만 물어보게. 그 독립투사 박종우 너 종우 전화번호 아니? 나한테 하나만 보내줘. 나 이거 방송 끝나고 전화할게. 와 지금 채팅창에서 부산 얘기하고 있었는데 부산에 네, 정석화 그렇네요. 선수가 딱 전화가 와서. 부산 아이파크와 부산 FC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네. 네. 그래갖고 일단 월드컵 앞둔 1년 전에 맞습니다. 개최국도 약간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참가국들도 좀 준비를 하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성격의 대회인데요. 네, 그러니까 흥을 좀 돋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2017 컨페더레이션스컵에는 총 8개 팀이 참가하고요.
러시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멕시코가 A조, B조가 카메룬, 칠레, 호주, 독일 총 8개 팀이 두 개조로 나눠서 진행되고요. 1, 2위 팀이 올라가서 또 크로스로 4강전을 치르고 3, 4위까지 뽑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상금을 봤는데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결승 우승팀이 500만 달러, 준우승팀이 450만 달러. 얼마야 그러면? 500만 달러면은 50억 50억 이요? 정도? 네, 정도 되고요. 세네. 8개 팀 상금해도 200만 달러 주더라고요. 야, 컴패드컵이 옛날에 비해서 상금 규모가 많이 늘었네요. 네, 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참가하는 팀들 일단 20만 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뉴질랜드 부럽네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 대회 안 했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너무 혹사지. 그쵸. 사실. 예, 그리고 이번 대회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팀들은 아예 굉장히 어린 선수들도 네, 많이 맞습니다. 집어넣고 네, 대회 퀄리티 자체도 이렇게 보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각 조 팀들 그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최국으로 참가하는 러시아입니다. 피파 랭킹 13위고요. 뭐 선수들은 이렇게 있는데 뭐 양킴피프 또 있고요. 다 국내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러시아였습니다. 자, 뉴질랜드 피파 랭킹 95위. 네. OFC 네이션스컵 우승 참가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고요. 이게 사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포르투갈 지난 피파 랭킹 8위고요. 지난 유로 2016에서 우승을 거뒀고 역시 근데 왜 이들 사진이 없을까요? 네, 크리스티아노 로날도도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 등 아드리안 실바 뭐 거의 포르투갈은 정예 멤버가 다 출동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피파 랭킹 17위 예, 멕시코 북중미 골드컵에서 우승을 했고요. 명단 보시면 멕시코 역시 거의 모든 전력이 참가하면서 그래도 대회에 좀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자, 다음은 카메룬입니다. 올해 있었던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했고요. 피파 랭킹 32위입니다. 아실만한 선수 아부바카르 정도를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외에는 그렇게 막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피파 랭킹 칠레 4위인가요? 와.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를 우승했던 칠레가 이제 남미 대표 네. 자격으로 참가를 하겠고요. 뭐 멤버 역시도 뭐 단단합니다. 맞습니다. 뭐 산체스도 있고 비달도 브라보 있고요. 골키퍼, 메델, 뭐 다 아랑기스 네, 역시 좋은 멤버를 데리고 챔피언 이번에 또 참가를 하게 되겠고요. 맞습니다. 자, 호주 피파 랭킹 48위. 또 이 이야기를 계속 벌이려고 해도 되겠네요. 2015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을 꺾고 그랬던 호주가 슈틸리키의 리즈 시절 이걸 우승을 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판국의 컴패드컵까지 나갔겠네. 그렇겠죠? 이 판국에, 예, 그렇죠. 이 판국에 감독 자르고, 네. 예, 뭐 나쁘진 않았겠네. 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까지 참가하게 됐고요. 컴퓨터리언스컵.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 2014 월드컵 그러니까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하는 디펜딩 챔피언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 명단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좀 1.5군 급의 멤버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미래의 자원들 많네요. 네, 예. 뭐 드락슬러도 있고요. 슈얼레도 있고, 뭐 네. 율리안 브란트, 무스타피, 르루이 사네, 최근에 이제 유럽 어. 예선 치르면서 네, 레브 감독이 테스트하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벤자민 헤닉스 포함해서. 네, 김미희 씨, 루디 등등등 또 여러 선수들이 참가하는 8개 팀까지 저희 선수들까지 아주 대충 훑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 구루아고라입니다. 2017 컴페더레이션컵 승무패를 맞춰라입니다. 러시아와 뉴질랜드 이번 주 토요일 18일 00시 그리고 포르투갈, 멕시코, 카메룬, 칠레 이 세 경기에 승무패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그룹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경기는 저희가 금요일 12시까지인가요? 11시까지. 네, 금요일 11시까지 여러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무패 뭐 되면 뉴질랜드 승, 뭐 멕시코 승, 카메룬, 칠레 무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남겨주신 분 중에 정답을 맞추신 한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뉴발란스에서 랜덤 박스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까지, 오후 11시, 저녁 11시까지 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선풍기가 바람이 하나도 안 오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컴퓨터 리스컵 아주 간략하게 이런 데가 있다. 여러분들 뭐 주말에 또 유럽 축구 없어서 심심할 텐데 하는 줄도 몰랐어 나 네. 이번 주에. 진짜로. 네, 한번 좀 보시라. 다시 뭐 포르투갈, 멕시코 뭐 이런 게 또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슈틸키오
드디어 시리 감독 드디어 경질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카타르전 아예 안 봤거든요. 제 멘탈 정화를 위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잠자느냐고 안 온 거 아닌가? 아니 그 사실 출근해서 보려고 그랬거든요. 진 걸 보고 나서 보지 말자. 아,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네. 공식 발표가 발표됐죠? 네, 맞습니다. 알스토니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떠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 지금 SP 고우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정무 전 감독이 지금 프로야구 부총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뭐 어떻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가 몇 차례 중계도 했었고 네. 대표팀 경기를 그리고 대표팀에 대해서 진단도 했었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날 경기가 있던 새벽 4시에 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네. 새벽 4시에 원래 잉글랜드 프랑스와의 평가전이 예정에 맞습니다. 제가 중계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카타르전을 봐야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네. 양해를 구하고 좀 바꿨어. 네네네. 스케줄을 갖고 김민구 해설위원이 대신 좀 해줬고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다음 칼럼을 써야 되니까 네. 새벽 4시에 정말 와 잠도 안 오더라고 긴장이 돼서 갖고 경기를 보면서 하는데 두 번째 골을 딱 먹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모르겠어요. 일단 축구 팬들 우리 지금 방송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축구 팬들도 굉장히 또 얼마나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네. 저는 어떤 생각이 일단은 들었냐면 첫 번째로는 네. 실시간으로 그때 페북에다가 쓰면서 괴롭다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렇죠. 그리고 내 칼럼에도 제목도 심지어 괴롭다. 네. 이런 너무 괴로웠어. 너무 왜냐면 그동안 저는 월드컵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부터였어요. 근데 네네. 그때는 이제 어릴 때 프랑스에 살 때라서 예선을 못 봤지. 근데 그 이후로서는 뭐 월드컵 본선이나 예선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8회 연속 월드컵을 진출을 했지만 뭐 최근 들어서 물론 쉽지 않아졌지만 감독이 소위 말하는 감독이 안 좋을 때도 네. 우리가 어떻게 월드컵을 올라갔냐. 선수 개인 능력이 그래도 아시아 다른 팀들에서는 그렇죠. 앞서기 때문에 그걸로 소위 말하는 선수발로 찍어서 눌러서 안 되는 거 끌고 간 거거든. 맞습니다. 근데 우선 카타르전 때 굉장히 슬펐던 게 아시아 최종 예선 레벨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제는 개인 기량을 완전히 찍어 누르질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네. 객관적으로 보는데. 네.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 리그 커지고 K리그에 뭐 유능한 선수들 다 중동, 뛰고. 중국으로 나가고 하면서 축구계에서 일개 걱정을 많이 했지. 네. 우리 이러다 K리그 망한다. 근데 네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별로 심각성을 왜냐면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재능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좀 그런 제가 그 선수로 어릴 때 중고등학교 육성했던 그때 환경보다 지금 선수들이 환경이. 환경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인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괜찮을 거다. 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거다 생각을 네. 해서 K리그에서 스타크 선수가 뭐 중국, 중동 가더라도 또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선 이 대표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었죠. 협회, 네. 감독, 선수. 언론 모두의 탓이에요. 맞습니다. 네, 모두가 지금 실수를 했고 네.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지금 2경기 남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란전 제쳐두고라도 그거 지더라도 우즈벡 원정 가서 이기면 올라가긴 하는데 네. 이제는 진짜 가시밭길이지. 한 2경기 남은 상태에서 승점 1점 차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래서 이란이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버린 스트리효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페이스북에서 윤보상님이 따봉을 날려주셨습니다. 광주 FC의 윤보상 골키퍼가 네. 자네가 대표팀을 가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저도 축구 선수를 한 입장에서 네. 지금 대표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명단에 올라가고 이런 23명 정도의 선수들이 네. 나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도 저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건 보여. 열심히 하는 건 보이는데 팀으로서 열심히 안 하니까 못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이게 솔직히 우리 그냥 인터넷 방송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실제 카타르한테 질 줄 누가 알았어. 그쵸, 아무도 중국한테 질 줄 누가 알았어. 걔네 솔직히 옛날에 우리끼리 얘기하면 왼발만 갖고도 이기던 애들이야. 선배들은.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걔네들도 성장을 했고 그쵸.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 진짜 두 번째 골 딱 먹는데 네. 그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 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부터 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이게 진짜 뭐 나 그 감정이 너무 지금도 막 해갖고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그날 이제 굉장히 비참한 기분으로 칼럼을 쓰고 네. 심지어 칼럼 빨리 썼어. 꾹꾹. 근데 그 다음 관계자가 그 다음 칼럼 담당자가 전화 오더니 아 위원님 칼럼 잘 받았는데 반응이 되게 좋고 근데 네. 빡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내가 집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네.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니까 집에서 내가 분위기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네네. 우리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을 가버리더라고.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진짜 막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쵸.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여론이 있어요. 차라리 떨어져라. 잘 떨어져라. 차라리 떨어져서 네. 리셋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다 밀고 새로 시작하자.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100% 안 됩니다. 그건. 네. 무조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 돼요. 그 프랑스나 잉글랜드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리그가 원체 역사가 깊고 맞습니다. 축구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들은 네. 탈락해도 대한민국이- 돼. 네. 저도 지금도 뭐 제 SNS 열심히 하지만 페이스북에 심지어 어떤 기자분들이나 축구 관계자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네. 떨어지자 차라리. 네네. 다 죽습니다. 음. 다 죽어요 우리. 네. 진짜. 죽어요. 그냥 축구 끝나요. 한 20-30년 정도 암흑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그러니까 유럽 쪽의 국가들은 생활이고. 네, 월드컵이 떨어져도 걔네는 그거를 정말 약으로 삼아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그런 맞습니다. 경험도 있고 심지어 네. 우리는 지금 프로축구 33년 됐는데 이게 프로축구야 솔직히? 우리가 지금 프로축구답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미 이제 3년 된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프로 승강제가 생긴 지 이제 몇 년이고 승강제도 네. 억지로 만들었고 완전히 우리는 사람으로 따지면 젖병문 애기 단계라고 신생아 단계라고 K리그가 맞습니다. K리그도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도 유리그도 지금 다 망했잖아. 그쵸. 예, 유리그도 다 망했잖아요. 지금 교육부 정책이랑 여러 가지 겹치면서 네. 엘리트랑 지금 뭐 클럽화 된다면 지금 딱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 수능 정책 한번 바뀌면은 난리 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월드컵을 못 나간다고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진짜로. 예, 저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유소년들도 다 죽어요. 우리는 왜냐면은 투자 자체가 없어요. 자, 프로팀들 우리는 아직 대기업에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죠. 월드컵도 못 나가는데 그나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 산업에 있는 현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나마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나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월드컵 특수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 이 사회가 돌아간 거예요. 축구 산업이 4년에 한 번씩이라도 돈이 풀리니까 그나마 네. 그걸로 3년 버티다가 또 월드컵 하면 또 한 번 써먹고 또 3년 근데 그게 끊어지면은 끝이에요. 프로축구 위축되고 유소년 투자 위축되고 누구도 아무도 그럼 축구를 안 할 거고 우리나라는 축구 후진국 된다고 옛날 야구하겠죠. 여러분 옛날에 미얀마 버마 축구 되게 잘했어요. 맞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랑 아시안컵 하면 결승에서 만나고 그랬던 지금 미얀마 축구 있어요? 저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는 86년부터 월드컵을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맞습니다. 86년 지금 한국 축구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20대부터 60대라고 치면은 월드컵을 못 나가본 그 시기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요번에 못 나가면 그거 대체 어떻게 할 건데? 맞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가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수 7, 8이기님이 소름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 괴롭고 그 카타르전 두 번째 골 실점할 때 눈물이 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공포와 소름과 좌절감과 진짜 정말 복잡한 감정들을 너무 많이 느껴갖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 예. 그래서 일부 지금 저도 뭐 페북 친구들 중에서 되게 진지하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다양한 의견들을 항상 존중하지만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 못 나가면 진짜 죽어요 다. 한국 축구 죽어요. K리그는 안 봐도 대한민국 대표팀 월드컵은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영원님 더 이상 국대는 기대감이 별로 없어 그러려니 한 느낌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단 2경기 남은 상태에서 아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뭐 언론에서도 허정무 감독도 얘기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지금 거의 유력하게 가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인터뷰 하실 때 월드컵 본선 경험에 있는 감독을 원한다, 그 국내 감독을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네. 이게 지금 디얼이 조카시바님이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자, 뭐 판더바르크 감독은 얘기하지 맙시다. 어차피 네. 번외고 네. 만약이라는 걸 뭐 얘기할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나오는데 팀은 어찌 망해가는 것 같다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시아에서 네. 우리가 소위 기량으로 찍어 눌렀던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네. 우리나라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프랑스에서 뛰고 고등학교 때 왔을 때가 1990년대 후반이니까 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98 월드컵 직후 네. 맨 땅에서 다 축구했고 그쵸. 합숙했고 선후배 관계 셌고 그리고 하루에 훈련 막 4탕씩 하고 예, 산 뛰고 막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나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솔직히 지금도 생각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2세 대표팀 포함해서 그 밑에 17세나 요 자라나는 선수들 있잖아요. 유소년들. 네. 잘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데 특출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소위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김명찬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 전국에서 단 5등 들어가는 미드필더다 그러면 김명찬 하면 떠오르는 특기가 있었다고. 네. 쟤는 뭘 잘해. 아하. 김태룡, 쟤는 패스 마스터. 김명찬, 헤딩 마스터. 이게 있었다고.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치가 축구 게임으로 따지면은 하나가 90대고 나머지가 뭐 60, 뭐 70 이렇게 하더라도 몇 가지가 이렇게 90대가 있는 거야. 거의 뭐 월드 클래스에 근접할 수 있는. 월드 클래스까지는 아니고 네. 아시아 정상권 아시아 정도는 할 수 정상급? 있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포텐셜이 있던 애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쫙이에요. 못하진 않아. 그러니까 공격수 17세 대표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선수를 보면은 공격수를 보면 슈팅이 평균보다는 나아. 네. 특출나진 않아. 아. 패스도 평균보다는 나아. 특출나진 않아. 않고. 수비력도 패스 70점 정도. 그러니까 특출나진 않아. 평균보다 네. 다 이래. 네. 다 이래. 스페셜리스트가 없다는 거군요라고 페이스북에서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15년 전에 학창 시절에 운동했던 시기보다는 네. 훈련 환경이나 지도자의 질이나 엄청 네. 좋아졌지. 그런데 그렇죠. 지도 방식이나 그런 문화 자체가 획일화되다 보니까 축구 음. 공장이 된 거야. 애들을 찍어낸다고. 네. 그럼 부모들도 한몫하지. 요즘에 레슨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메꿔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진짜 이거는 복합적인 시스템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이게 터질 게 터진 거야 드디어 이제. 예. 멀티플레이어는 유상철만한 게 없다. 그럼요. 우리나라 축구 시스템을 바뀌어야 된다. 입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도. 고등학교 리그나 유리그 그러니까 그런 보러 가면 그렇다니까. 못하는 애는 없어 딱히. 네. 쟤는 저 새끼는 선수도 아니야 이런 애는 없어. 근데 확 튀는 애가 없어. 다 똑같이 축구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팀들이 또.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때는 진짜 막 5m 패스도 못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선수인데 5m 선수 네. 못하는데 겁나 빨라. 그래서 걔는 친 다음에 크로스 올리면 그냥 크로스는 또 기가 막혀. 네. 걔는 프로 가. 그런 애들은 프로 가고 잘 키우면은 대표 선수 되고. 네. 또 어떤 애는 더럽게 느려. 네. 더럽게 느린데 절대 볼 안 뺏겨. 볼을 안 뺏겨. 그리고 돌아서서 슈팅을 기가 막히게 잘 때려. 프로 가. 그게 누구인지 알아? 정주국이야. 기가 막혔어 걔는 진짜 고등학교 때. 걔는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잡고 돌아서 때리면 골이었어요. 나보다 하나만 미친데. 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유리그도 요즘에 제가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네. K리그 가기 전 단계가 대학리그 유리그였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정유라 사태 터져 뭐 이러면서 이제 대학 선수들도 수업 다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네, 10불 이상 받아야 되고 그리고 C프를 받아야지 네. 리그를 뛸 수 있고 네.
오케이 나는 큰 틀에선 찬성하지만 그쵸. 지금 안 맞는다고요. 음, 예. 너무 좀 급하게 도입된 게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월드컵까지 못 나가게 되면 우리 다 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것들인데. 아 하나만 더. 네. 외국도 수험 받는 걸로 아는데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초반까지 프랑스에서 축구하고 한국에 다시 왔다가 고1 때 다시 파리 생제르맹 1년을 갔어요. 네. 어차피 고1 때 우리나라 주전 못 뛰니까. 음. 근데 갔더니 이제 느낀 게 걔네도 고1, 그러니까 17세 나이면은 네. 얘가 프로 선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잖아 그때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리 생제르맹 온 애들은 다 되는 애들이잖아.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수업 오전밖에 안 받아요. 네. 심지어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음. 저녁에 선생님이 와. 음. 과외 선생님이셔갖고 이제 숙소에서 애를 가르쳐줘. 기초 학습을. 근데 그것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운동이랑 엘리트, 그러니까 프로 선수로 하는 운동이랑 공부를 동시에 잡는 거는 이거 자체가 내가 보기엔 미친 짓이야. 이걸 누가 천재는 있어요.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 둘 다는 네. 뭐 야구 내가 보기엔 선수들도 10,000명 중에 1명씩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적은 확률에 대해서 그걸 다 그렇게 가라? 이거는 좀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하는 건 찬성이에요. 전령 때까지는 네. 공부해야죠. 기초. 고등학교 때는 17세는 이제 사실 이제 유럽도 그렇지만 17세 성인 데뷔하는 경우도 많잖아 이제는. 네네. 17세는 준프로기 때문에 17세 정도부터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봐 나는. 17세가 이제 네, 프로 계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나이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공부하는 운동선수 되게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그 시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까지는 유소년으로 보라 이거죠. 네, 그렇죠. 학생 선수로. 네네.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려고 마음 먹고 거기까지 살아남은 애들은 걔네는 거의 준 프로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난 이게 맞다고 보는 거지. 네.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뭐 7교시 다 하고 운동시키고 대학 뭐 하라고 그럼 뭐 축구하라고 공부하라고. 아이. 저기 또 갑자기 또 안 하던 아이들이 공부를 또 갑자기 하게 하라고 하면 중학교식도 없는데 고등학교 미적분 풀려고 하면 미쳐버리겠죠. 안 된다니까. 네. 진짜로. 네. 그리고 공부 머리랑 축구 머리랑 달라요. 그렇죠. 예.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던 게 페이스북에서 정용재님이 김태룡 의원님을 축협으로 아프리카에서 구은학생부관님 김태룡을 축협으로 같은 분이신가 봐. 제가 진짜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두 가지 분한테 김태룡 해설위원을 축협으로 보내야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축산협회로 보내주십시오. 고기 좀 많이 먹게. 예. 축산협. 예. 뭐 이제 또 계속해서 대표팀 말씀드리면 이제 네. 차기 감독 관련 누가 되느냐. 네, 그렇죠. 차기걸 감독이 한턱 또 중요한 이슈죠. 굉장히 좁잖아요. 선택의 네, 폭이.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허정무 지금 현재 맞습니다. 부총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허정우 감독 가야겠네요. 또 사실 김태룡 해설위원님은 이죠 신태용 감독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허정우 감독 혹은 뭐 차범근 감독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노장급 감독이 한번 총대를 메어주시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최용수 저는 최용수 감독은 반대합니다. 또 반대합니다. 예, 반대하고 아직까지라는 말씀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반대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음, 뭐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신태용 감독님도 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월드컵은 끝났어요, 여러분. 뭐 물론 월드컵 나가야 되지만 네, 월드컵 러시아에 나가서 성적을 내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뭐 안 내는 게 순리긴 하지만 안 내도 결국엔 욕은 먹을 거고 네, 신태용 감독은 소위 말해서 좀 아껴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키웠어요 이 사람을. 맞습니다. 네. 저 정말 이 캐릭터를 이 성남 시절부터 어떻게 키운 20세 뭐 얼마 어떻게 키운 감독인데 올림픽 네. 하면서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분만큼은 좀 나중에 좀 정상화될 때 써보자는 네. 생각이고 월드컵 후에 가시는 거는 저희 저는 뭐 방법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허정무 감독님 네, 뭐 본인도 원하시는 것 같고 네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독이 든 성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거 잘 되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김호건 감독이든 뭐 네,
허정무 감독이든 뭐 그래요. 뭐 일단은 젊은 어차피 엄청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우리가 못 나가면은 못 나가는 대로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 전에 슈틸리케 때부터 결국은 맞습니다. 해서 뭐 이 사람이 뭔 잘못이냐 할 텐데 네. 결국은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10월 5일 날 원정 가서 만약에 못 올라간다면 맞습니다. 거기서 경기 끝난 다음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 나오면 감독 이런 장면 나오고 하면은 이제 그거 갖고 욕먹는 끝이죠. 거지. 맞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가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월드컵을 나갔다 3패? 3패를 뭐 지금 상적으로 성적이 좋을 수가 없지 우리가 네. 정말 갑자기 쇠뻑이 터져서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작용은 심각할 거고 맞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뭐 1무 2패나 3패가 떨어지면 그래 또 못했다고 욕먹을 건데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포기해야 되는 월드컵이에요. 이제 카타르에 집중해야 예, 되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 어른들이 네. 정말 그 의식이 있으시다면 네. 하세요. 음. 하고 꼭 진출시켜 주세요. 네. 예. 그리고 월드컵 때 그 날아오는 포탄도 다 맞아 주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러시아 맞습니다. 끝나고 신태용 감독이 되든 아니면 정말 네. 유능한 외국 감독을 하나 더 요번에 다시 잘 데리고 오든 하면서 다시 출발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 걸 알겠는데 해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해줬으면 한번 좋겠어요. 다시 허정 감독님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네, 이번에 한번 믿어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 페이스북에서 우진우님께서 허 감독님 선임된다면 선수 선발은 볼만할 것 같다. 허카우터라고 불리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네. 뭐 두 경기 남은 상황이라서 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몰린 상황에서 전술 전략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이기냐 지냐 네. 진짜 딱 그거 하나죠. 우리 속된 말로 대가리 터지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네. 이제는 뭐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이미 월드컵 진출을 확정한 이란을 홈에서 잡고 중국이 우즈벡을 잡아줘 버리면 우리는 이미 끝나버리고 맞습니다. 거기서 월드컵 나가는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안 되면 결국 우즈벡 가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건데 예.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빅토르 완냐님이 허정무는 절대 안 되는데 하시는데 김호건 뭐, 감독님. 언론에 나오는 대로 폭은 되게 좁아요. 뭐 허정무, 맞습니다. 김호건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상황도 물론 우픈 상황이죠. 네, 정말. 굉장히 우픈 상황인데 네. 이분들로 그래도 저는 가야 된다는 의견은 방금 전에 드린 이유로 네. 예,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그렇다고 지금 신태용 쓸 거야? 무조건 또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신태용 우리가 이렇게 홍명보를 벌써 이렇게 죽었잖아. 저희가 한번 봤기 때문에 벌써 그것을 홍명보가 이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이렇게 죽을- 허무하게 산화될 캐릭터는 아니었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좀 적절할지는 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단이야 우리한테는. 레알에서 지단을 어떻게 키웠어요? 선수로서 이군 감독으로서. 2군 감독으로서 1군 코치로서 그래갖고 감독까지 공들여서 만들어서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어서 네. 홍명보도 구성하고- 따지고 보면 협회에서 만든 작품이잖아. 네. 나중에 월드컵 감독 시키려고. 네, 막- 다만 러시아 이유를 봤었겠지. 그쵸. 브라질이 아니라. 근데 네. 조기 투입해버리니까 사람은 그렇게 그냥. 네. 네. 아마도 러시아 월드컵 정도까지를 생각했을 텐데 산화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신태용이나 최용수 감독이 총알바지가 아니라 그냥 하시면 되고요. 네. 대표팀 관련돼서 글 쓴 거 진짜 어떤 걸 제가 지적했나요 혹시?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월 2, 30억의 연봉을 아끼려다가 몇백억의 효과를 날릴 수 있는 형태가 됐다라고 했는데 협회의 이런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많은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있는 게 또 감독이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협회가 뭐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뭐 어떻게 쓰는지 저는 뭐 제가 거의 알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네. 어떻게 해요? 뭐 슈트리케 감독은 한 2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글쎄요. 뭐 일단은 외국인 감독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선임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 이후에나 그렇습니다. 네. 허정무 이야기하다가 허정무 뭐였지? 이게 제가 빅토르 안야마님께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죄송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대표팀 관련해서 또 기성용 주장이 또 선수들의 또 정신력이 이런 것들도 지적을 했는데 경기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날 카타르전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골 먹기 전까지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잘했어요. 네. 골 먹기 전까지는 25분에 프리킥 먹기 전까지는 야 이거 잡겠다, 잡겠다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선수들이 몸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네. 괜찮더니 그리고 날도 안 더운 게 뭐 에어컨도 켰으니까 잘 뛰고 잔디도 네네. 좋았고 뭐 네. 그러니까 고전을 하더라도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네. 정말 예민한 시간대 정말 재수 없는 타이밍에 25분에 실점을 딱. 기가 막히게 골을 먹으면서 음. 분위기가 그냥 빡 가라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뭐 슈트리케는 경기 전에 뭐 점유를 하겠다 뭐 이런 말 어차피 믿지도 않았고 네. 그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카타르가 생각보다 수비를 위해서 했어요. 압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좋은 찬스를 네. 후방에서 다이렉트 패턴으로 몇 개를 만들었었어. 네. 골 먹기 전에. 네. 괜찮았다고 그게 오히려 괜찮았다. 그래서 한 골만 넣으면 우리가 쉽게 가겠다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의도했던 전략이 아니고 그냥 상황상 그렇게 된 거지 게임이. 네. 근데 그럼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 그리고 하나 기대했던 게 그래도 하프타임 때 네. 정신 좀 차리고 왜냐면 골 먹은 이후에도 또 한 10분 동안 나쁘진 않았거든. 확 무너지진 않았거든. 네네. 찬스도 좀 만들었었고 골 먹고 그래갖고 야 이거 하프타임만 쓰면은 조금 원래 전반 끝나기 한 10분 전부터 지지부진해졌지 못해졌지. 전반전 하프타임만 좀 잘 쓰면은 후반에 우리가 좀 하겠다 했는데 후반 시작한 지 1, 2분 만에 골 먹을 뻔하고 결국에는 5분 만에 골 먹고 거기서 얘가 열린 거야 뚜껑이. 그래갖고 칼럼에도 하프타임은 그럼 도대체 뭐 한 거야? 하프타임은 뭐 한 거냐고 그러면서 어차피 뭐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슈틸리케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그쵸. 얘기할 필요도 동네 아저씨니까. 네. 예. 끝났다고 해야죠. 전부터 그냥 동네 아저씨였으니까. 네. 근데 뭔가 그러면 하프타임에 뭔가 뭐 주장이 나섰던 뭐 코칭 스태프들이 나섰던 뭔가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전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반응이 안 나오니까. 크로이프 테이프 받겠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의문이 계속 드는 게 이 슈틸리케 감독이 그래도 아시안컵 때 정말 가틸리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또 이펙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슈틸리케 동안 퇴진에 관한 이야기인데 먼저 약간 좀 보시면 2014년 9월 24일 부임해서 2017년 6월 15일 하임하게 됐습니다. 슈팅 연계. 네, 가틸리케에서 슈팅 연계까지가 됐는데 정말 그때 좀 잘했지 않을까요? 안 했나요? 가틸리케 시절. 아시안컵 때 네,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죠. 네, 다만 이제 높게 평가받았던 건 일단 성적이랑 두 번째로는 네. 저 때 제 기억에 선수들의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감기 엄청 걸리고 맞습니다. 장염인가? 네. 그리고 막 선수들 이탈하고 네. 부상 초반에 당하고 막 그러면서 거의 우리가 그때 소집했던 멤버의 70% 정도 전력밖에 가동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기고 네.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좀 평가를 받았던 거지. 네. 그러다가 2016년 말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저 때 여기 지금 댐랭이 네. 얘기하신 네, 호주 아시안컵 때 우리가 뭐 늪축구였고 그렇죠. 되게 나는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게 네, 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늪축구가 슈테리케 감독이라는 스타일이라면은 그쵸, 그쵸. 지금까지 늪축구를 해서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안 먹었을 네, 건데 네. 무슨 늪축구를 하면서 실- 무슨 축구인지도 모르겠어. 이상한 네, 걸 하면서 실수하면서? 무슨 점유율에 뭐 이런 네, 개소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시안컵 때 보여줬던 그런 진짜 우리가 못하면 니네도 못해. 그렇죠. 약간 그런 컬러로 가서 한 골 네. 넣고 우리는 장국이 뭐 이런 축구를 한다면 차라리 이해는 가. 이 네. 사람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구나. 네, 그쵸. 한국도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할 수 있구나. 이해는 하겠는데. 네. 씨발 보면서 짜증나잖아. 지금 이란의 K로즈 감독이 또 그런 스타일로 또 좋아요 네, 그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요. 네. 이랑 같이 개인 기량이 좋은 팀이 딱 진짜 선수계 하니까. 후근경 하다 보면은 네. 아시아에서 먹히지. 맞습니다. 최고지. 자, 페이스북에서 정용재님께서 FM을 해도 내가 FM을 해도 하프타임 때 전략 짜고 팀 대화하는데 슈틸리케 감독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맞아요. 네, 라는 말을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듀키타카래 듀키타카. 뒤키다가 근데 솔직히 난 슈트리케에 대해서 욕하고 싶지는 않아. 원래 저런 사람인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 능력이 없는데. 네. 예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네. 원래 그냥 네. 저런 감독이에요. 근데 네. 저런 감독한테 우리가 속아서 영입을 한 네. 거고. 네. 네. 네, 뽕라든 얘기 아시안컵 이후였죠. 인터뷰했죠. 우리 국민들 대표팀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비슷했나요? 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또 국민들한테도
막 CF 나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독일 사기꾼한테 당했다. 감정 사기 당했다. 이미지 감독이다 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네. 제가 하나 일화를 봤는데 네. 이 축구 영상 쪽 많이 찍는 제 지인 중에 감독님이 있어요. 네. 축구 컨텐츠도 만드는 감독님이 있는데 네. 그분이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말 보면은 그 무슨 꽃이더라? 그 수국인가? 네. 수국이라는 꽃은 그 땅이 알칼리성인 곳에 심으면은 뭐 핑크색이 되고 뭐 다른 산성이 많은 토양에 심으면 보라색이 같은 그런 색깔이 있대. 그러니까 네, 네. 어느 토질에 따라 심료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뜻이 뭐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나 해준 게 그 통역분 있잖아요. 슈틸리케 통역분. 네네네. 그 대기업 하다가 그만두고 나왔다는 분. 스페인어. 네, 스페인어 통역분. 때문에. 예전에 슈틸리케가 그 서울 이랜드 경기를 몇 년 전이지. 레니 감독 있을 때 네. 챌린지 경기를 보러 왔는데 거의 비서 겸 그 통역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카메라 감독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감독이 국가대표 그렇죠. 감독이 2부 리그까지 보러 오고 그래갖고 이제 VIP석에 앉아 있으니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찍고 있었대. 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통역분이 네. 눈 딱 맞추더니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했다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근데 뭐 거리가 꽤 멀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불쾌한 표정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네. 네. 그냥 좀 이따 이렇게 또 다시 그냥 대구만 카메라 찍고 있을 때 그러더니 네. 갑자기 눈 딱 맞췄는데 네. 야 비키라고 아. 치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와. 근데 어떻다는 거야 이 사람의 그러니까 통역은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클론이 되거든. 네. 말투나 약간 성향이 따라가.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소위 모시는 네. 사람이. 그러니까 나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이제 어금니가 물려지더라고. 음. 이놈의 진짜 씨.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조영준님 네. 그분께 마리오를 추천합니다. 개소리야 미친. 그분이죠, 네. 네, 우리 감독. 네. 우리 감독은 우리 팀에 있어야지. 맞습니다. 조영준 선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원 대 조나탄. 수원대 조나탄이야? 네. 축구를 하다가 그만뒀고. 아, 한국 축구 좀 손도 줄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질 수도 있어요. 자, 이동욱님 화정무도 그러고 K로즈하고 피타 축구를 생각한다. 화정 감독님이 전략이 있나요? 아니요. 있었을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략 전술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2006년 때 아주 좋은 성적을 내셨지만 저는 그 100% 선수 빨로 보거든요. 2010. 2010년에 아마모 때. 그럼요. 네, 저는 2010년 때도 우리 그때 에피소드 얘기하지 않았었나? 그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세계적인 그 피지컬 트레이너 레이몬드. 네, 네, 네. 레이몬드가 이제 우리나라 2002년에 이어서 한국 선수들 네. 피지컬 코치로 이제 협회에서 임명을 했는데 네, 그 사람 성격 되게 세거든. 네. 세계적으로 워낙에 클래스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러더니 며칠 훈련해 보더니 이제 그 회장한테 가갖고 네. 야 아이. 이거 입던 걸로 하면 나 안 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감독 개판이라고 지갑질한다고. 네. 지갑질하고 이럴 바에 내가 여기 왜 왔어 이쯤 그쵸. 했더니 그걸 이제 좀 조율해서 네, 지금도 되게 싫어해요. 그 레이몬드는 허정무 감독님은 글쎄, 지금도 되게 싫어해. 자, 페이스북에서 이요한님께서 U20 선수들의 성인권 대표 기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아프리카에서도 이승우 선수나 이런 선수 기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 저도 지금은 반대. 네, 아직은 왜냐면 상황인 만큼. 맞습니다. 경험, 네.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실. 야, 저는 충분히 이프세 월드컵에서 잘했던 선수들을 대표팀에 불러볼 가능성은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지금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그 선수들이 진짜 갑자기 딱 들어와서 만화처럼 네. 막골 넣고 할 수도 있어. 근데 확률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네. 그쵸. 나영돈이 평가전이라면 몰라도 아직은. 그렇죠. 네. 아, 딥링님은 저거 좋네요. 꽃길만 걸어야 될 선수들이 이 진흙탕에 밀어넣을 수 없다. 꽃길만 걸으면 좋겠죠. 네. 근데 삶이 네. 항상 또 축구가 맞습니다. 꽃길보다는 뭐 경험상 진흙탕길이 많죠. 네. 똥라드님 중국전에 허용준 팁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보인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결과를 취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봐져 있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허정무 감독님 만약에 하면은 네.
뭐 전수 전략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네. 그거 필요한 단계도 아니고 맞습니다. 진짜 좁혀서라도 네. 이 새끼- 네, 옛날 방식으로 이 새끼들아. 좀 이렇게라도. 그게 필요한데 네. 근데 지금 선수들한테 또 지금 과연 그게 현재 통할까? 상황에서 먹힐 수 있겠느냐 음. 그것도 관건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안이 없잖아. 또 네, 다른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네, 진짜.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이경기 91점님께서 공무원급으로 차출된 선수들 혹시 연회비 따로 내냐고. 댐닝님, 꿈의 사단을 하고 계시네요. 죽여준다 이거. 네, 와, 박종환 감독의 안익수 수코치, 서정목 스카우터, 대박이다. 네. 꿈의 사단. 진짜 진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뭐 신태용 감독님도 인터뷰 보면은 뭐 아직 뭐 제의도 없고 네. 다만 이제 만약에 얘기가 오면은 한번 고려해보고 뭐 도전해보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히긴 했는데 안 됩니다. 뭐 그분 성향상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조민국 감독님까지 졸팟. 조민국 감독님은 선수들한테 손은 안 대요. 그렇죠. 예, 말이 이거는- 험하신 거죠? 예, 말이 이제 걸쭉하시다. 걸쭉하신 거지. 그렇죠. 음. 이장수 감독 그랬어. 저희 막 저희끼리 이야기한 것 중에 황선홍 감독님을 국대로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F4를 가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국대 감독은 황선홍이 어울리고 클럽 감독의 신태용은 되게 더 어울릴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왜 황쌤을 사주로 몰아넣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네, 나중에 일단 지금 서울부터 급한 물 좀 끄고 지금 서울이 워낙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네. 그럴 거면 서정원을 국대로 보내고 서정 감독님 국대로 가면 지진 날 것 같네요. 무승부로 월드컵 우승이래. 네, 무슨 프로젝트 보세요. 네. 웃긴다. 자, 근데 사실 경질이 좀 너무 늦었다. 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시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늦었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렇죠. 이렇게 안 되길 빌었겠지. 모두가. 그렇죠. 네. 월드컵은 가자, 이 감독으로. 였을 텐데, 사태가.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막 네. 중국한테 지고 할 때 우리 방송할 때도 네. 러시아 월드컵은 포기해라 성적은. 어차피 1무 2패 3패다. 네. 성적이 나도 부작용이 심각한 거고 그건 운빨이고 네. 다시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우리는 잃어버린 4년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음. 대신에 슈틸리케로 가야 된다. 네.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월드컵은 그래도 가야 아무리 한다. 개 뻘짓을 해도 나갈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렇죠.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진짜 중국한테 지고, 카타르가 66득점인데, 그중 5득점이 대한민국이라면서요? 최종 예선에서 내가 알기로 지금 11득점에 17점인가 그런데 뻑하면 3골 먹어. 이씨. 뻑하면 3골 먹어. 야구팀이야? 무슨 수비? 평균 방어율 3.0이야? 네, 3.0에. 진짜. 준수한의 3.0이면 선발 투수가. 아주 준수하지. 네. 댓글에 축해온 고기나 팔라고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수비가 3골씩 먹는 수비가 무슨 국가대표 수비야. 정말 왜 대표팀이 있을 때냐고. 그쵸. 저거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한국에서 네. 국가대표 축구팀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기억나? 우리 제일 재밌는 예선이 보통 우리 시대 때 사람들은 네. 98 프랑스 월드컵 예선이잖아요. 일본이랑 한일전하고 도쿄대전 나오고. 네. 그때는 뭐 인터넷이 지금같이 없었고 막 뭐 하이텔내야 겨우 있는 그것도 잘 없었던 라운드리 시절인데 이런 거. 네. 그때는 있잖아요. 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번 우리 이기고 막 한번 이슈 되잖아요. 네. 전교생이 난리나 그 다음날. 선생님도 맨날 그 얘기했어. 어. 어제 한일전 막 하면서 전 국민이 그리고 막 최종 예선하면 시청률 막 40% 이렇게 나올 때야. 진짜로. 진짜 그랬어요. 네. 시산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그때와 딱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대표팀 인기가 얼마나 없는 네, 거야. 그렇죠. 얼마나 없는 거야 우리 축구 대표팀이라는 게. 상암에 3만석도 안 차죠. 장난 아니에요. 그때는 네. 상암도 없었을 때니까 네, 잠실에서 잠실에. 월드컵 경 10만 명 들어와. 10만 명 잠실 진짜로. 10만석이잖아요. 10만석 들어와갖고 송재익 신문선. 그리고 차로 그러니까 그 주에 만약에 뭐 월드컵 최종 예선 물론 그때 98년 때는 되게 퍼펙트하게 통과하긴 했지만 네. 조기 통과했지. 네. 일본한테 심지어 약간 져주는 뉘앙스로 네. 홈 경기는 져줬고 졌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네. 1.5고 나서 졌고 네.
일본 니네도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러면서. 와, 한번 이기면은 진짜 한 3일 동안은 그냥 축구 얘기로 도배가 됐었는데 지금은 대표팀이 뭔 지랄 생쇼를 떨어도 그쵸. 뭐 이슈도 안 되고. 감독이 이렇게 해도 말도 안 되고 정말 어려움이 빠져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정말 월드컵 꼭 하면 좋겠네요. 2010년으로 인기가 떨어졌다 라고 하셨고 아휴,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참. 네, 정말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말 이번 컴퓨터 레이싱컵에도 못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됐죠? 빠따도 국대가 하기 좋다. 뭔 말이야? 야구도 네네네. 못한다고. 네. 15살 넘으면 축구 기본기 안 느냐. 저거 중계되거든. 그건 자기 하기 따름이에요. 근데 좋은 습관은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축구 선수에게 되게 필요한 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결국엔 축구 선수가 공과의 만남이잖아. 그렇죠. 근데 공과 이제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아니니까 축구 선수는 공을 다루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동작을 할 때 공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 15세 이전에 그런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져요. 어허. 네. 좋은 습관들이. 그 이후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본기가 좀 그쵸, 부족하다.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엘리트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입학하기 전에 프랑스 거기서 축구를 이제 쭉 하다가 파리에서 네. 한국에 6학년 때 왔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클럽으로 했어. 지금 흔치 않지. 그때 흔치 오, 않았던 네. 클럽으로 일주일에 뭐 주 3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중3 2학기 때부터 다시 이제 서울 최고 가는 게 확정돼서 그때부터 엘리트를 한 건데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신입생 때 그때 네. 우리 코치 선생님이 했던 말이 네.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너는 중학교 때 축구를 안 했으니까 기본기 연습을 죽어라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갖고 막 전술훈련하고 막 슈팅 게임 하면 난 안 시켜. 그리고 네, 뒤에서 이제 막 혼자서 벽치기 하라 그러고 막 네, 2대1 네. 패스 하라 그러고 막 기본기 시키는데 네. 내가 제일 잘해. 기본기 없다 그랬거든? 네. 내가 제일 기본기 좋아. 그랬다니까요. 역시. 네. 어릴 때 좋은 습관이 그렇죠. 네. 호날두랑 머리 부딪히면 다 나지 않을까. CF 많이 보셨네. 네, 많이 보셨네요. 그 박정호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갖고. 네. 네. 나영조님, 2002년 4강의 영광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분은 많다. 라고 하셨네요. 그쵸. 4강이 뭐 결국에는 뭐 길게 봐선 지금까지 뭐 좋은 점도 있고, 근데 발목 네. 잡는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오케이.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랑은 지금 인연이 안 되겠네. TNT랑. 맞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질문 한두 가지만 받고 네. 그러면 이제 방송 시간이 마무리돼서 네. 오늘 뭐 마치도록 하죠. 많이 보고 계시네. 스포츠 네. 저기 페북에서. 네. 허정무는 이전부터 외국인 감독보다 제국인 감독 기회를 말이 끊어져가지고. 네. 자, 또 이제 K리가 또 이번 주말 또 개막을 하고요. 사실 지금 분위기만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들이 좀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질렀네 오늘. 와. 자, 질문 몇 가지만 더 받아보고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해요. 네. 지금도 우울해요 저는. 네. 이러다 이제 월드컵 못 가면 어떠죠?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믿음은 있어요. 네. 믿음은 있는데 이 이후가 걱정이에요. 이제 이후가. 정말 저도 서sem은 유럽 갔었잖아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랑 그쵸. 오스트레에서 잘했고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최성용 코치도 갔었고 강철 코치도 음. 오스트레에서 뛰었었고 라스크린츠에서 2000년대 초반. 자, 여기 페이스북 유민호님, 월드컵 예선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대 축구협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축구갭?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시아가 평준화됐다? 네. 예. 보시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그 같은 이야기에서 외부적인 부분 여전 중동국가는 허접한 분이 많지만 전력이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팀의 분석을 하자면 좀 상향 평준화된 것을 보시냐라는 말씀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질문 한두 개씩. 네. 스코틀랜드에서 할 때 얘기한 그 이용발 제가 알기로 인천 그 연대 골키퍼 코치 하다가 인천 쪽 갔다 그다음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요 질문만 하고 끝내죠. 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래요. 유럽 중계 대표팀 경기를 중계를 하다 보면 월드컵 예선이나 지난 유로 예선이나 네.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이런 팀들 제외하고는 스코어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맞아요. 나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불과 한 15년 전에는 굉장히 차이가 컸었는데 프루스 이런 예, 팀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애들로 한 두세 골밖에 많아요. 네, 두세 골 그렇죠. 먹어. 네. 프랑스가 벨라루스랑 비기고 막 비기고, 이러니까 네. 0대 0으로. 네. 그게 물론 이제 대륙 간 컵 대회가 활발해지면서 선수 교류도 많아지고 지도자 교류도 많아지면서 네. 그 어떤 나라던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그래도 적어도 딱 붙여놓으면은 서로 경쟁은 기본적인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90년대 중반에 네팔이랑 하면 16대0 났듯이 이젠 그런 그렇죠. 경기가 안 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영상 분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영상 분석을 하면 약팀이 유리해요. 아니, 음. 약팀이 조금 더 유리해요. 그렇죠, 그렇죠. 장점을 파악하고 상대의 네. 장점을 파악하고 그걸 막으면 되니까. 네. 약팀들은 이제 네. 자료가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네. 야, 네. 또 하나가 확실한 점이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국제적인 정세가 어때? 국수주의 약간 되게 좀 각 나라마다 약간 우파가 좀 센 경향, 미국도 그렇고 네,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내셔널리즘이 약간 좀 더 강해지고 네. 정체적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네, 프랑스 네. 대선도 물론 그렇죠. 이제 그 마크롱이 마크롱이 이긴 했지만 르펜이 끝까지 꽤 견제가 됐었고. 맞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국가 대항전을 하면은 결국에는 내셔널리즘, 애국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아. 음. 대가리 쳐박고 한다고 진짜로. 그렇죠. 죽을 듯이 하죠. 네, 그래서 진짜 쉽지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엔 이 현상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외 축구를 리그를 보는 라리가, EPL 이런 진짜 최정상급 네. 걔네들은 달라져. 그러니까 피파 랭킹 10위권 안에 팀들, 뭐 15위권 안에 팀들은 걔네는 좀 스페셜해. 내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월드컵 지역 예선 아일랜드 대 오스트리아 경기를 중계를 했거든요. 네. 중계가 잘 뻔했어. 아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카타르랑 했던 것보다 더 재미없었어요. 더 못해. 그쵸, 못해요. 진짜 못하더라니까. 근데 우리보다 피가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30위권부터 한 80위까지는 비등비등해. 네. 그날 당일 컨디션이고. 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계 중에 심지어 그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날 경기력만 봤을 때. 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경기는 그 정도로 재미없었어요. 아, 알라바이 오스트리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파 랭킹 43인가 그 정도 되니까. 네. 그냥 축구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거야, 사실. 지금 여러 축구 팬들이 너무 좋은 축구를 봐서 거기에 익숙해진 것도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쵸. 너무 네. 챔피언스리그 최상위권 경기를 보다가 사실 국대 경기를 보면 좀 약간 네.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그 네이버에 풀영상 있으니까 보세요. 정말 못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사실 오스트리아나 아일랜드나 우리보다 선수 퀄리티는 더 좋을 수는 그렇죠. 있겠는데 네. 진짜 못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진짜 아까 유민호님의 답을 드리면 상위 평준화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아우 죽겠다. 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을 좀 갔으면 좋겠다. 가야 됩니다. 가야 한다.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네, 결론입니다. 결론이고요. 허정무로 가든 김호건을 가든 아무로 가든 누구를 가든 월드컵 제가 하든 누가 하든 가야 됩니다. 일단 월드컵은 가야 됩니다. 가서 저희가 다음 또 카타르 월드컵 또 준비해야 되는 네. 그런 시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마지막 홈 경기 8월 31일 날 많은 응원 보내주십시오. 네, 어떻게 오든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럼 보러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축구 꽃길만 걷자.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딱 좋은 하나만 우리가 네.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나중에 이 컨텐츠를 나중에 제가 다시 보시는 분들은 다들 축구에 관심 있고 그래도 대표팀에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방송을 컨텐츠를 보시는 건데 네. 여러분들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죠. 86년부터 지금 8회 월드컵을 나갔고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선배들 세대에서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지금 대표팀이 굉장히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협회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랑해야죠.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못 나가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정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팀. 맞습니다. 네, 가야 됩니다, 월드컵. 네. K리그 10강도 가고 지역팀도 관심 갖자. 태극기 메고 출근하겠다.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네. 자제하시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멋지시네요. 예. 네, 다음 방송 때도 여러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